자, 여러분, 우리 이어서 봅니다.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우리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하고 양도하면 비과세인데 주택이 두 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는 특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시험에서 자, 출제가 또 계속 되어 왔었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저 동그라미 1번에 일식 2주택이요. 이것은 뭐 실생활에서 부지기수로 벌어지는 일이고 이건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이요. 가로안에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해서 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자, 부지기수로 많이 벌어지는 일이죠. 자, 종전주택 살고 있었는데 이거 팔고 이사 가려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는데 안 팔려요. 새로 종전주택이. 그래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양도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래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자, 여기 빗줄입니다. 종전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했어야 돼요. 인터벌이.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종전주택 자 갖고 살고 있었는데 새로운 주택을 샀는데 6개월 정도 지나서 다른 주택을 또 사가지고 판다거나 1년 내에 자 그럴 때는 이제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계속 미줄입니다. 3년 이내입니다. 요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는 요거 일시적 1세대 주택으로서 그 1주택 양도로 봐서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규정을. 그래서 이 경우 종전주택 및 부속토지 일부가 효매수 수용됨으로써 자 양도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부속토지를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하는 때 잔존하는 주택 및 부속토지 양도는 종전주택 및 부속토지 효매수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요것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종전주택이 있었어요. 종전주택이 있었는데 이 종전주택 자 취득하고 나서 요 다른 주택은요 1년 후에 취득했어야 돼요. 1년 후에 취득을 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터벌 1년이 있었어야 돼요. 요 종전주택 사고 나서 요 새로운 주택, 요 신주택, 다른 주택을 만약에 1년 내에 취득한 거였으면 이 특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몇 년 내에요? 요거 3년 내에 요 종전주택을 양도를 하게 되면 3년 내 양도하면 주택이 두 개지만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로 봐서 2년 보유했다 종전주택 그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종전주택 당연히 2년을 보유했어야지 2년 미만 보유하면 비과세 받을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3년 내에 여러분 요거 양도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요 종전주택이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다.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인데 요게 만약에 일부 수용의 경우였어요. 일부 수용으로 만약에 요 종전주택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다. 그러면 요걸 3년 내에 신주택 취득부터 요 종전주택을 만약에 일부 수용의 경우면 그 일부 남게 된 그 잔존 부분도 요것도 3년 내에 양도한 것으로 이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거 3년 내 양도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 뭐 3년 내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요게 3년 내 양도한 것으로 봐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보시면 여러분 동그라미 2번에 노부모 동거부양을 위한 1세대 2주택입니다. 자, 부모님도 주택 하나를 갖고 1세대를 구성하면서 살고 있었고 또 본인도 1세대를 구성해서 따로 1주택 보유하고 살고 있었는데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살기 위해서 세대를 합칩니다. 그래서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 이런 효도 과정이 불이익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보니까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그 다음에 직계존속 중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사는 것도 포함합니다.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자, 그러니까 양측 모두 60세 이상인 것을 요하지는 않고 만약에 아버지가 62세, 엄마가 자 만 50세 이렇게 띠동갑 이런 경우에도 자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되고요. 을 동구봉양하기 위해서 세대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자 여기 합친 날로부터 밑줄입니다. 세대 합친 날로부터 몇 년이요?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아무 주택이나 먼저 양도하면 돼요. 다만 비과세까지 받으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2년을 보유해야 됩니다. 자, 하여튼 각각 1세대 1주택을 노부모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봉하기 위해서 세대 합쳤을 때 세대 합한 날부터 몇 년 내요?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 1주택 양도를 보고 또 동그라미 3번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요. 자,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고분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여기 빗줄입니다. 혼인한 날부터 자 몇 년이요? 5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역시 1세대주택 양도로 봅니다. 남자가 장가 올 때 집 한 채 갖고 장가 오고 여자가 기특하게 시집 올 때 집 한 채 갖고 시집 와서 1세대 주택이 되는 이런 경우에요. 혼인한 날부터 5년 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주택 양도로 봅니다. 자, 그래서 5년 내에 2주택을 해소하면 돼요. 이것도 똑같이 노부부 동고분양과 똑같습니다. 다만 아까 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고분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 혼인함으로써 1세대 주택이 된 경우, 이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그 부모 주택은 이게 부모 주택입니다. 이게 부모 60세 이상의 부모를 동고분양하는 자 어떤 여자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여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남자와 이제 혼인해서 1세대 주택이 되는 경우인데 이건 부모 주택입니다. 이 주택은. 근데 자 여자가 이렇게 얘기죠. 내가 저 오빠가 나랑 결혼하려면 하여튼 내가 오빠한테 시집 가려면 그냥 오빠한테 이거 혼자 계신 엄마 혼자 두고서 난 이거 못 가고 저 오빠가 들어와서 나랑 우리 엄마 모시고 같이 살아야지 나 결혼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 주변에도 장모님 모시고 사는 혼자 대신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제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고분양하는, 그러니까 부모주택입니다. 동고분양하는 무주택자인 여자와 1주택 보유하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 주택이 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 역시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내? 5년 내 양도하는 주택 1세대 주택 양도로 보고요. 동그라미 4번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취약 등의 목적으로 수도권 밖에 수자는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 소유함으로 인한 2주택입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취약이나 근무상형편 질병에 의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과 그 밖의 일반 주택, 그러니까 수도권에 주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수도권 밖에 취약이나 질병 근무상편 때문에 지방에 주택 하나를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1세대 주택이 되는 이런 경우에는 자 봅니다. 그래서 국내 세 번째 줄 국내 각각 일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취약이나 질병 요양이나 근무상편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 일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봐서 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되냐면 이거 포인트가요. 수도권에 소지하는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안 돼요. 자, 수도권에 소지하는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요. 그 밖의 주택, 즉 지방에 있는 소지하는 주택을 양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요게 일반 주택이 하나가 있고요. 수도권에 일반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 밖에 지방에 주택 하나를 취득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유로 사게 됐냐면 취약이나 질병의 요양이나 근무상편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유하는 주택을 취득하게 되므로 1세대 주택이 됐을 때, 자 그럴 때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이 수도권에 소지하는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주택이 두 개지만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 요것을 만약에 먼저 양도하면 과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 먼저 양도하면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택, 수도권에 소지하는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된다는 거 요걸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보면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입니다. 자, 구역번에 보니까 상속받은 주택이요. 조합원 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해서요. 자, 가로 안의 내용들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상속받은 주택, 자, 그 밑줄, 그 다음에 그 아래로 두 줄 내려와서 그 밖에 일반 주택. 자, 그 다음에 요거 가로는 일단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고 그 아래줄 한 줄 내려와서 끝에 국내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한다?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이요. 요 상속 개시 당시 일반 주택을 먼저 상속 개시 당시에 일반 주택이 있었어야 돼요. 주택을 먼저 상속받고 나중에 일반 주택을 취득하는 이런 경우는 아니에요. 일반 주택을 보유하는데 이것은 먼저 상속 개시 당시에 소유하던 일반 주택이고 그리고 나중에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 이건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되냐면 요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자, 그런 거지. 상속받은 주택 먼저 양도하면 이거 과세입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나오면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상속으로 인해서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주택 양도로 본다.
양도한다. 그럼 틀립니다. 요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요거 먼저 양도하면 그러면 요건 과세입니다. 요거 먼저 양도하면 과세라는 거. 요걸 여러분들 주의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나머지 뭐 자세한 얘기들은 뭐 크게 이런 것까지 물어볼 가능성은 낮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 나오면 자,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상속받지 않은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상속받은 주택 먼저 양도하면 과세한다는 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세한 얘기들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볼 가능성은 낮고요. 자, 동그라미 6번 지정문화재 등에 따른 2주택입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문화재로 등록된 그 등록 문화재 주택이 있고 일반 주택이 있을 때 이거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되느냐? 자, 거기 봅니다.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 주택 양도로 봅니다. 밑줄이고요. 지금 등록 문화재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안 돼요. 동그라미 7번 농어촌 주택으로 인한 2주택 특례는 이건 어떤 거냐면 이것도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면 자 지역에 소지하는 농어촌 주택으로서 상속받은 주택이나 일용주택, 귀농주택과 그 외에 일반 주택이 있을 때 자 그래서 통칭해서 그 농어촌 소재 주택이 귀농주택, 인농주택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상속받은 주택 근데 요거 자세한 요건들을 시험에서 물어본 적이 옛날에 있긴 있지만 또 물어볼 가능성은 낮아요. 그냥 농어촌에 소지하는 주택과 일반 주택이 있을 때 요것도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어느 주택 먼저 양도하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 문화재 주택 특례, 그 다음에 요 7번에 농어촌 소재 주택 특례는 양도 시기 제한보다는 자 요거는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도 시기 제한도 없고요. 이런 것도 몇 년 내에 팔아야 한다 그런 제한이 없죠. 그래서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까 아까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과 일반 주택 이것은 이제 취약 질병 근무상편 같은 불리한 사유로 이런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을 취득하게 됐을 때는 이런 사유가 해소됐다 만약에 그러면 해소된 경우에는 해소가 되지 않았으면 모르겠지만 해소된 경우는 해소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이 일반 주택을 양도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런 사유가 해소 안 됐어요. 계속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런 상태 같으면 그런 이런 사유가 계속 있는 경우 같으면 요거 그 3년 내라는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이런 사유가 해소됐을 때는 3년 내에 양도한다는 제한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여튼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 문화재 주택 특례, 또 농어촌 소재 주택 특례,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은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동그라미 8번에 임대주택 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외 거주용 주택 그래서 장기임대주택과 밑줄입니다. 그 밖에 자 1주택을 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주택인 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 1개 주택을 보아서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보아서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임대주택법 규정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어야 되고 보유한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 자 아래로 한 줄 내려와서 있는 거주주택인 경우에는 직전 거주택 양도일 후에 뭐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 1개 주택 소유하는 것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하여튼 요 자세한 요건보다는 요거 뭐 나와 있는 얘기는 이겁니다. 자 요건은 딱 이거예요. 길게 돼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거주 중인 주택 하나가 있고요. 자 거주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이 있어요. 이 장기임대주택은 사실 여러 채여도 상관없어요, 이게. 자, 그랬을 때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되느냐? 이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이것을 먼저 양도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이걸 먼저 양도하면 1세대 양도로 봐요. 임대주택, 주택수계산을 포함하지 않고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거 비과세 받으려면 이 거주주택은 특이하게도요. 자, 특이하게 물론 임대주택은 장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요. 특이하게도 이 보유기간 중에 2년 보유기간 중에 2년 보유를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그 보유한 중에 거주 2년을 거주했어야 돼요. 2년 보유한 중에 자 보유 요건도 갖춰야 되고 또 그다음에 2년 거주했어야 한다는 거주 요건이 있어요. 원래 서울과천 수도권 5대 신도시는 거주 요건 폐지됐잖아요. 그런데도 얘는 거주 요건이 있다는 것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장기 임대주택 특례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기억번에 보니까 거주 기간이 가로는 생략하고요.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밑줄이요. 자, 그래서 2년 이상이어야 되고 니은번 양도일연제 장기임대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이렇게 밑줄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장기임대주택 특례는 요거 거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되는데 장기임대주택 먼저 양도하면 안 되고요. 자, 그런데 이때 이 거주택은 몇 년을 거주해야지 비과세까지 받을 수 있냐면 2년을 거주해야지만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거. 요걸 좀 주의하시고 그 일식 2주택의 비과세 그 특례 쭉 그 표가 정리 다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다 드렸고요.
자, 그래서 거기 그 맨 마지막에 표에 임대주택의 경우만 자, 거주택을 먼저 양도했을 때 비과세인데 자, 근데 2년 보유요건을 보유요건 중에서 2년 거주 플러스 앤드 2년 거주요건이 있다는 거. 요게 이제 주의합니다. 자, 나머지는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인데요. 자, 요 차이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요 차이점을 꼭 비교해서 봅니다. 자, 그다음에 그 양도 시기 같은 거 여러분들이 그 주위에서 이 표에 정리되어 있는 것을 잘 한번 보시고 정리를 하시고요. 노부모 동거분양이라든가 혼인으로 인한 1세대 주택은 혼인한 날 아까 날부터 5년 내 먼저 양도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 주거 이전을 목적한 일시적 1세대 주택은 요거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후에 신주택 취득했어야 되고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몇 년 내? 3년 내 양도하면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합니다. 기간.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 등록문화주택, 농어촌주택 등 내, 임대주택 등 내는 자, 2주택 해소 그 기간이 없다는 거. 몇 년 내 양도한다 제한은 없죠. 그렇지만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냐가 포인트인데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는 거. 이거 꼭 여러분들이 주의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농어촌주택 먼저 양도하거나 문화주택 먼저 양도하거나 자,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라는 거. 이걸 좀 주의합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주의해서 보시고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 특례에서는 자, 그 거주택 먼저 양도했을 때 1세대 양도로 보는데 비과세까지 받으려면 2년 보유기간 중에 2년 거주까지 해야 한다는 거. 이걸 좀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주택 특례를 다 봤고요. 또 그 뭐 박스 안에 직전 거주택에 대한 비과세 뭐 이런 잡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안 보셔도 되고 참고입니다. 참고. 그리고 이제 1주택 특례에 대한 그림이 자, 그림으로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여러분 양가로 6번에 2년 이상 보유 요건 있잖아요. 1세대가 1주택을 몇 년 보여야 돼? 2년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 2년 보유요건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양가로 6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보유기간에 계산은 그 장애재산 해당 주택의 일반적으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을 정합니다. 그럴 때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따른다. 그래서 거주기간은 이제 주민등록표상으로 판단하고요. 보유기간은 일반적으로 이제 등기부등본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계산하면서 다음의 기간을 통산한다 그랬는데 기억반에 보니까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독의 노동으로 인해서 멸실돼서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도 다 통산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니은번 같은 것도 보면 이제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하러 전환됐을 때는 3년을 보유해야지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이럴 때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또 통산합니다. 자, 2년 보유기간 3년 따질 때. 자,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디귿번 같은 것도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비상속인이 상속계시 상시 동일 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계시 전에 상속인과 비상속인이 동일 세대로서 보유한 기간도 통산합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만약에 그 부모님이 있는데 부모님이 있고요. 자, 부모님이 보유한 기간이 예를 들어서 보유한 기간이 2주택의 보유한 기간이 만약에 1년입니다. 그리고 내가 상속을 받아서 동일 세대원으로 살고 있었어요. 부모하고 나하고 동일 세대원으로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주택을 내가 상속받게 됐습니다. 1주택을. 자, 그런데 요거 부모님이 1년 보유했어요. 그리고 상속계실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계실로부터 이제 보유기간이 시작되는데 다만 이런 경우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을 때는 상속받았을 때는 이 상속계시 전에 비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자, 그다음에 자, 상속인이 상속받아서 보유한 기간 있죠. 상속인이 상속받아서 보유한 기간이 1년이 있다 그러면 이 기간을 통산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았을 때는 자, 상속계시 전에 상속인과 비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으로서 보유한 기간. 그래서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동일 세대원으로서 보유했던 기간이 1년이다 그러면 이 기간도 통산해서 2년 보유 기간 이렇게 판단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해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얘기 여러분 읽어보시고 양가로 7번 2년 보유의 예외입니다. 2년을 미만을 보유했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도 있긴 있어요. 1세대 1주택이란 전제 하에서 그렇습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한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이요. 자,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중 자, 그러니까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거주기간 중, 기간 중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 가로 안에 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포함해서요.
몇 년이요? 5년 이상인 경우,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일 때는 2년 미만 보유도 비과세입니다. 이런 건 이런 겁니다. 매입 임대주택이 아니라 건설 임대주택입니다. 건설 임대주택이고, 이 건설 임대주택이 요게 이제 1세대 1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이고요. 자, 그런데 건설 임대주택을 자, 요거 임차를 시작했죠. 건설 임대주택을 임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살 수 있는 자격이 생겨서 취득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걸 팔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유 기간은 일반적으로 당해재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 기간을 계산해요. 이 보유 기간이 2년 미만 보유했어요. 자, 그랬는데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예요. 취득일로부터 아니라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이 된다고요?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물론 세대 전원이 거주했어야 돼요. 근데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세대원이 있으면 괜찮고요. 하여튼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다. 그러면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그러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미만 보유했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건설 임대주택 특례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몇 년이요? 5년 이상이면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동그라미 계속 이어서 보시면 2번 봅니다. 주택 및 부속토지 그줄 끝에 전부 또는 일부가 공시법 같은 규정에 의해서 혐의수 수용되는 경우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자, 내 주택을 뭐 2년 보유하고 싶지 않았나요? 수용당하는 거 어떻게 해요? 1세 주택이 수용을 당했다. 무조건 비과세입니다. 다만 근데 이 경우 양도일부터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몇 년이요? 5년 내에 양도한 잔존 주택 및 부속토지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일부 수용의 경우에 남게 된 잔존 부분 필요 없잖아요. 그 잔존 부분도 5년 내 양도를 하면 수용일로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이 잔존 부분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세대 1주택이 수용을 당했을 때요. 어떤 수강생분 얘기 들어보면 제자분 얘기 들어보면 1세대 한참 얘기를 듣다 보니까 1세대 2주택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수용당했어요. 그때 무조건 과세입니다. 1세대 1주택이 수용당했을 때 비과세고 일부 수용된 경우에 남게 된 잔존 부분도 5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입니다. 동그라미 3번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 1년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이 아니라 출국일 현재 1주택이고 출국일로부터 몇 년 내? 2년 내 양도했을 때 자, 비과세입니다. 자, 여러분 양도세 안 내려고 이민 가는 사람 못 봤어요. 저는 순수하게 양도소득세 때문에 이민 가는 사람. 그러니까 자, 2년 미만 보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외 이민의 경우.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도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요거 1년 이상 해외 거주하기 위해서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입니다. 온 가족이 몇 개월 나갔다 왔다 관광 갔다 온 거지. 또 혼자서 1년 이상 나갔다 왔다 출장 갔다 온 거죠. 그러니까 1년 이상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 거주하기 위해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입니다. 밑줄. 이것도 2년 미만 보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2년 미만 보유도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역시 양도일 현재 아닙니다. 또 출국일로부터 몇 년 내? 2년 내 양도한 경우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사례 문제 나오면 2년 내 양도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요. 이 거주의 동그라미입니다. 1년 이상 밑줄이고 거주의 동그라미입니다. 보유하던 주택 그럼 틀려요.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학교의 취약이라든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제외합니다. 마음대로 부모들이 학교를 옮길 수 있으니까 이거. 근데 적어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취약을 얘기합니다. 고등학교나 대학원. 자, 취약 또는 직장의 변경이나 청구는 근무상 형편. 자, 근무상 형편에다가 여러분이 딱 밑줄 그어놓고 사업상 형편. 자, 근무상 형편에다 뒤집거리 땡겨 해서 사업상 형편은 자,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상 형편 바꿔서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사업상 형편으로 이전한다? 그럼 아니에요. 근무상 형편입니다. 또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나 요양 또는 자, 요게 이제 학교 폭력에 관한 것이 2016년도에 추가된 개정세법 내용인데요.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폭력의 피해로 인한 전학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사유, 학교 폭력의 피해로 인한 전학, 요것이 이제 추가가 됐어요. 부득이한 사유에. 전학을 위해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양도하는 경우. 요거 자, 어떤 얘기냐면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할 때인데 자, 봅니다. 1년 이상 반드시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이었어야 돼요. 보유 아니고 거주하던 주택을 취약이나든가 질병의 요양이나 취약이나 질병의 요양, 근무상 형편 같은 부득이한 사유, 사업상 형편 안 된다 그랬어요. 이런 사유로 인해서 사유. 물론 이제 요번에 추가된 게 2016년도에 이제 추가된 게 여기 이제 학교 폭력입니다. 학교 폭력.
자,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전학을 갑니다. 학교 폭력으로 인한 전학이라든가 이런 경우, 학교 폭력으로 인한 전학. 자, 이런 경우에 학교 폭력으로 인한 전학이라든가 학교 폭력으로 인한 전학. 예. 자, 전학. 이런 경우에 하여튼 이런 사유로 인해서 전학, 이런 사유로 인해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했어야 됩니다. 다른 시군으로 자, 주거를 이전했어야 됩니다. 세대 전원이 주거 이전. 자,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사례 문제 한번 요거 풀어볼까요? 사례. 예를 들어서 사례가 자, 외워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대전광역시에 자, 요거 1세대 자, 1주택인데요. 대전광역시 1세대 1주택인데 요거 만약에 자, 1년 자, 6개월 보유했어요. 그러니까 2년 보유를 못 했어요. 그래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만약에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이었어요. 그리고 근무 상형편으로 취약이나 질병 근무 상형편 같은 학교 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으로 인해서 다른 시군으로 서울특별시로 만약에 주거를 이전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 대전광역시 1세대 1주택 2년 보유를 못했지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례 문제가 잘 봐야 돼요. 1년 이상 거주했어야지. 만약에 이게 만약에 8개월 거주하던 주택이다. 자, 그러면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자, 반드시 몇 년에 대해 1년 이상이요. 1년 이상을 거주하던 주택이었어야 됩니다. 자, 요거 꼭 확인합니다, 여러분. 1년 이상 거주했는지 꼭 확인하고 또 그 다음에 취약 질병 근무 상형편 또 사업 상형편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학교 폭력의 전학, 학교 폭력으로 인한 전학이라든가 이런 부당한 사유로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할 때 그렇습니다. 양가 8번 장기 저당 담보주택에 대한 특례 같은 것은 지금은 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하여튼 결론은 장기 저당 담보주택에 제공된 주택 같으면 영목이 주는 주택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연로하신 분이 아무래도 요양원 같은 데 가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거주 요건 요하지 않는다는 건데 거주기한 제한받지 않는다는 건데 참고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9번 1세주택 특례에서 입주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뭐 시험에서 입주권에 대한 것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 입주권이 있다가 주택 양도하면 입주권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시켜서 과세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예외들이 또 쫙 있어요. 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 쭉 있는데 이런 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고 나중에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 한번 살짝 보던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쭉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어디로 가시냐면 쭉 넘어가서 자세히 입주권에 대한 게 나와 있지만 쭉 넘어갑니다. 자, 06번에 양도 및 취득 시기가 있죠. 자, 요걸 봅니다. 06번 쭉 넘어가서 자, 이렇게 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중심으로 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다 받고요.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 보유기간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양도소득세 몇 년 보유하고 파느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세금 계산이 다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안 낼 수도 있고 또 세금이 과세가 되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서 여러분 세금 계산은 양도소득세 계산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기간이 중요합니다. 근데 뭐 시험에서는 25회 시험 때 독립화 문제가 나왔어요.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 건데 이게 25회 시험 때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독립화 문제로. 그래서 뭐 그 이후에 이게 출제 가능성이 뭐 높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것은 한번 그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편하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울 때는 스트레칭을 여러분 좀 하시라고 그랬죠. 목 운동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스트레칭을 목 운동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뭐 정성껏 이렇게 여러분들이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허리도 이렇게 좌로로 돌리시고 이런 식으로 기지개도 뒤로 한번 제끼면서 여러분들 몸을 좀 푸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울 때요. 자, 그러면 여러분요 계속 이어서 우리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보는데. 보유기간 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유기간 그러면 당해대상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데 어느 때를 취득일로 하고 양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보유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몇 가지부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 거래요. 양가로 1번 매매 등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 및 취득 시기입니다. 자산의 양도책 계산할 때 그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는 첫 번째 줄 본문 보고 있습니다. 그 여기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여기 두 번째 줄 끝에 밑줄입니다. 자,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밑줄입니다. 자, 그래서 사각형에 놓으세요. 대금 청산한 날. 이 대금 청산한 날을 양도 및 취득 시기로 하는데 대금 청산한 날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을 말합니다. 돼지꼬리 땡냐에서요. 계약상 잔금지급일 X입니다. 계약상 잔금지급일 X예요. 우리 취득세에서는 매매 같은 유상 승계 취득의 경우에 원칙 계약상 잔금지급 명시가 안 됐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잔금지별, 계약서와 상관없이 이런 날 이전에 등기 등록을 먼저 하면 언제입니까? 등기 등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계약서와 상관없어요. 시험에서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 경우에 양도소득세, 양도미 취득 시는 원칙 계약상 잔금지별로 한다. 이름 틀려요, 여러분들. 언제라고요? 사실상 대금 청산입니다. 대금 청산한 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쭉 살짝 밑줄입니다.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쫙 밑줄이고요. 무슨 얘기냐면, 자, 양도소득세는 원래 양도자가 내는 세금이잖아요. 근데 양수인이 양도자가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했을 때 이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로 하는데, 양도미 취득시로 하는데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나 부가세액을 포함해서 그것이 청산됐을 때를 취득시로 하면 너무 취득시기가, 양도세는 나중에 신고납부하는데 너무 취득시기가 뒤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대금 청산일, 양도미 취득시로 보는 이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는 양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나 부가세액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제외하고 청산됐을 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기에 된, 자, 여기 밑줄이요.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설입니다. 주식은 우리가 부동산은 등기부에 등재가 되고 주식은 주주 명부에 등재가 되고, 자, 부동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로 하는데 주식은 명의개설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이 하여튼 밑줄을 그어놓습니다. 그래서 대금 청산일이 원칙 분명하면 대금 청산인데 불분명하다 그러면, 자, 그러면 등기 접수일입니다. 우리 부동산 세법이니까 등기 접수일. 동그라미 2번 대금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그러면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에 기재된 자여 비출입니다.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설일 비출입니다. 대금 청산일이 원칙인데 불분명하면 등기 접수일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하여튼 뭐 등기 접수일이 빠르면 여러분 등기 접수일입니다. 요거 한번 뭐 사례 문제로 여러분 사례로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여러분이 매매하는데 만약에 계약일이 2016년 만약에 3월 2일이고요. 계약서상에 지급하기로 한 잔금 지급일이 2016년 4월 20일이고요. 그 다음에 대금 청산된 날, 실제로 잔금이 지급된 날, 대금 청산일은 2016년 4월 25일이고요. 그 다음에 을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 등기 접수일이 만약에 등기 접수일이 이게 2016년 만약에 5월 28일입니다. 그러면 을 입장에서 여러분이요, 양도소득세상에, 을 입장에서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기는 언제입니까? 을 입장에서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기는 언제란 얘기예요? 계약서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매매의 경우 대금 청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금 청산일인 4월 25일이 됩니다. 그러면 갑 입장에서 양도소득세상의 양도시기는 언제입니까? 갑 입장에서 양도소득세상의 양도시기요? 네, 언제입니까? 대금 청산일이지. 4월 25일이요. 여러분, 자, 이 대금 청산일 날, 자, 잔금 지급하는 날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납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보면 이날이 양도일인 거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날이 취득일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자, 그래서 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고 또 사는 사람 입장은 취득시기가 되는 겁니다. 같은 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목 자체가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같은 날, 대금 청산일. 근데 요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대금 청산일이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자,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해요. 그러면 어느 때를 양도미 취득시기로 하느냐. 자, 그러면 대금 청산일 원칙인데 양도세, 양도미 취득시 불분명해? 그럼 등기 접수일이잖아요. 5월 28일이 되겠죠? 그래서 5월 28일이 되는 거고요. 5월 28일이 되는 거고. 또 양도시기도 똑같이 언제가 되겠습니까? 5월 28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5월 28일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요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금 청산일이, 만약에 대금 청산일은 이렇게 할게요. 4월 25일인데 만약에 등기 접수일이 3월 28일로 하겠습니다. 등기 접수일이 3월 28일이에요.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는 언제입니까? 원칙 대금 청산일인데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으니까 등기일이 빠르니까 등기 접수일이죠. 3월 28일. 또 이것도, 자, 양도시기도 당연히 등기 접수일이 되겠습니다. 3월 28일. 자, 같은 날입니다. 양도미 취득시기는.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 보시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장기할부 조건 매매. 2회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할 때 어느 때를 양도미 취득시기로 하냐? 자, 요거. 자,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하고요.
요거하고 인도일이나 사용수익을 비교합니다. 자, 소유권 이전기 접수일하고 인도일이나 사용수익을 비교해서 둘 중 뭐다? 중 빠른 날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느냐? 장기 할부 조건 매매는 각 할부금을 지급하는 때이다. 뭐 마지막 할부금 지급하는 때이다. 아닙니다. 등기 접수일하고 인도일 사용수익을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수용 공직법 규정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는 요거 5회 시험 때 나왔었는데 대금 청산한 날, 자, 수용 개시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이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틀려요. 수용은. 자, 근데 예전에 시험에 자 25회 시험 때 어떻게 나왔었냐면, 자, 수용되는 경우 취득 시기는 수용되는 경우 취득 시기는 사업 인정 고시일 이렇게 나왔어요. 사업 인정 고시일 아니고 등기 접수일하고 인도일 사용수익을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자, 아니고 대금 청산한 날, 말이 안 나왔다. 대금 청산한 날, 또 수용 개시일, 자, 등기 접수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자, 이거 그래서 사업 인정 고시일 이렇게 바꿔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세 개가 나란히 나와야 돼요. 하나도 빠지면 틀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만 뭐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이에요. 서로 소유권을 놓고서 다투고 있어요. 그럼 재판 끝날 때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누가 승소할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승소할지, 뭐 지금 수용당하는 사람이 승소할지 알 수 없으니까 이럴 때는 자, 판결 확정일이고요. 뭐 이런 것들. 양가로 2번 봅니다. 넘어가서 양가로 2번 상속 또는 그 증여에 취득한 자산을 봅니다. 뭐 판례 사례 문제 내용까지는 뭐 참고적으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양가로 이번에 그 상속 또는 증여에서 취득한 자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 개시를 취득시로 하고요. 자,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증여받은 날입니다. 예규에서 증여받은 날이 언제냐고 하고 있냐면, 증여받은 날이 예규에서 요거 부동산 같으면 등기일, 동산은 인도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그렇게까지 묻지는 않고 그냥 증여받은 날 나옵니다. 자, 우리 취득세도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 갖고 있다. 저 취득한 자산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 개시일 취득시로 했고,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여받은 날인데 증여로 취득한 자산 갖고 있다 팔 때 이번에 양도일을, 자, 취득일을 어느 때로 할 것이냐. 증여받은 자산, 자, 증여받은 날인데 취득세에서는 참고적으로 써놓으시면 취득세에서는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계약일을 취득시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증여계약일. 야, 뭐 너 돈 남아들어서는데 너 뭐 3천만 원 줄까? 그래서 상대방이 됐다 그랬죠. 증여계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증여는 청약 의사표시인데 상대방이 거절했잖아요. 근데 친구야, 너 요새 힘든 것 같은데 이거 갖고 힘내 그랬더니 상대방 친구가 고마워 친구야 그랬을 때 증여계약 성립하는, 증여는 계약이라고 그랬죠.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 언제를 취득시로 한다? 취득세에서는 증여 계약일이었습니다. 계약일이었고, 양도소득세에서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받은 날입니다. 이런 것들 좀 주의하시고서 보시고, 양가로 3번 뭐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요거 사용승인서 교부일 나왔습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 원칙미수련.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그날입니다.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건축 허가 받지 않은 그 무허가 건축물은 뭐 지가 건물 지어놓고 사실상 사용한 날이 되겠네요. 이런 것들 한번 쭉 읽어봅니다. 하여튼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어느 때를 취득시하냐. 원칙 사용승인서 교부일입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에서도 건축물 건축했을 때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교부일하고 똑같죠. 내주는 날. 양도세에서는 자, 사용승인서 교부일 원칙 한번 보시고요. 그 전에 뭐 했다 그러면 그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법 245조 1항 점유 시효 취득 규정이죠. 민법 245조 1항 점유 시효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취득시 언제냐? 그 점유 개시한 날. 우리 민법 245조 1항에 어떻게 되냐면 평공연하게 소유의사로서 타인의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민법은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자, 우리 세법 실질과 선시 규정되기 때문에 등기록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평공연하게 어떤 토지에 대해서 점유를 개시했고요. 점유 개시했고 20년에 시효가 만료했고 나중에 등기를 합니다. 시효가 만료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등기 접수일이에요. 어느 때를 자,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로 하느냐? 자, 요거 점유개시로 소급해요. 자, 그런 거지 등기 접수일이 아닙니다. 시효 만료도 아닙니다. 평온공연하게 자, 이렇게 사용수익을 시작한 게 이때부터 사용수익을 시작했기 때문에 점유개시로 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등기 접수일로 바꿔서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 좀 주의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특수한 거래의 경우 나오는데,
편하게 한번 쭉쭉 읽어둡니다. 그리고 일반적 거래 경우를 특히 주의하시고 상속 증여로 취득했을 때 그 취득 시기를 특별히 주의해서 보시면 되고요. 독립한 문제로 당분간 독립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이렇게 그렇지만 혹시 모르니까 쭉쭉 한번 봅니다. 특수거래의 경우에서 양가로 1번을 한번 보시면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인해서 취득한 토지 취득 시기는 언제냐 그러면 환지 전 토지 취득일입니다. 밑줄이고 다만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 처분에 따른 권리 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 토지에 대한 취득 시기는 자 환지 처분 공고 1 그럼 틀리고 그 다음 날입니다. 밑줄 짝이에요, 여러분. 여기 어떤 거냐면 도시개발법이나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이 환지 처분으로 건축한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라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인데요. 토지 취득 시기입니다. 자, 말이 혼나가네. 자, 토지 취득 시기. 요거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 사업 같은 게 벌어져요.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A라는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 시행자로 갔다가 사업이 종료하게 되면 A 다시라는 토지로 사업 중에 다른 토지로 환지 받습니다. 자, 요 환지 받았을 때 A 다시 이 토지의 취득 시는 언제냐면 환지 전 종전 이 A 토지를 취득했을 때를 취득 시로 합니다. 옛날에 A 토지 옛날에 취득했을 때를 취득 시로예요. 자, 그런 얘기고. 근데 환지 처분으로 만약에 권리 면적보다 증가 감소가 있는 경우, 이 빗금친 부분, 자, 환지 처분으로 권리 면적보다 원래보다 증가된 부분 토지, 이 빗금친 노란색 부분 어느 때를 취득 시로 하느냐? 이것은 요번에 환지 처분으로 새로 받았으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을 취득 시로 합니다. 환지 처분 공고일 그럼 틀려요. 그 사례 문제 나왔어도 그 다음 날을 고르셔야 됩니다. 자, 이거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산신령님과 나무꾼 얘기 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 산신령이 있고 나무꾼 그 스토리 있잖아요. 나무꾼이 어느 날 산에서 나무하다가 잘못해서 도끼자루 연못에 풍덩 빠쳤는데 수영을 못했는지 이 나무꾼이 막 그 억울해가지고 막 울고 있는데 자기 나무꾼한테 도끼자루는 생산수단이잖아요. 막 그 잃어버려가지고 억울해서 막 울고 있는데 호련히 연못에서 산신령님이 나타나시더니 금도끼 들고 나와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은도끼 들고 나와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나무꾼 잃어버린 쇠도끼 들고 나와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작 다 들고 저 진작 이거 들고 나올 것이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쇠도끼 이거 맞다고 그랬더니 뭐 정직했다는 둥 감탄했다는 둥 막 그러더니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몽창 싹 다 줬잖아요. 자, 갑이라는 나무꾼이 이제 부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나무꾼일 안 하려고 이 쇠도끼를 다른 나무꾼에게 양도할 때 이 쇠도끼의 보유기간은 언제로 할 것이냐. 이번에 산신령님한테 물에 풍덩 빠졌다가 돌려받았을 때를 취득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옛날에 대장간에서 쇠도끼를 애초에 구입했을 때를 취득시로 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때를 자 취득시로 해야 되겠죠? 애초에 보유기간 따질 때 애초에 옛날에 대장간에서 구입했을 때를 취득시로 해야지. 여러분 A에서 A 다시 이 하얀색 A 다시 환지 받은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 받으면서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됐다 할지라도 자 쇠도끼 돌려받을 때 산신령한테 돌려받을 때 좀 찌그러지고 이끼 묻었다 할지라도 도끼의 동일성에 변동이 없잖아요. A에서 A 다시로 환지 받으면서 지목이나 지번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토지의 동일성에 변동이 없다고 봐서 환지 받은 토지는 환지 전 종전 토지 취득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근데 금도끼 은도끼도 이제 갖고 있다가 팔아요. 부자 돼가지고 저 부자가 되려면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금도끼 은도끼도 갖고 있다가 이제 팝니다. 그러면 이 금도끼 은도끼 보유기한 양도일은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 어느 때로 할 거냐는 건데 언제 취득한 거예요? 이번에 그 산신령님한테 해프닝 때 받은 거잖아요. 자 이렇게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감소된 토지는 이번에 환지처분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시험에서 이걸 뒤바꿔내요. 환지받은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아닙니다. 환지받은 토지는 환지 전 원래 대장간에서 구입했을 때 환전 토지 취득일이지 환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아닙니다. 환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은 권리면적의 증가감소가 있는 토지가 그렇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 정도 헷갈리지 말고 보시고요. 뭐 양가로 2번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양도 및 취득 시인데 그 목적물이 완성 확정된 날이 밑줍니다. 자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하면서 대금은 청산했는데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양도소득세는요 사실 사용 수익한 것에 대한 것을 세금으로 귀속시키는 조세예요. 자 양도소득세는 어떤 자산을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그 자산 사용 수익한 것, 그 자산을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이 세금 귀속 부분을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보유기간 동안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이번에 일시적 우발적 양도소득에 일시에 실현시킨 조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양도소득세예요. 자,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자, 대금은 청산됐지만 아직 사용수익도 못 해봤는데 세금을 귀속시키면 안 되니까 자, 요거 그 완성 확정 전에 대금이 청산된 자산 시험에서 바꿀 때 뻔해요. 대금 청산일로 한다고 바꾸는데 아니고 대금 청산된 날이 아니라 완성 확정된 날입니다. 그때부터 사용을 시작했으니까요. 뭐 이런 것들. 기타의 경우 위기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시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을 본다. 먼저입니다. 근데 먼저 취득한 자산을 나중에 양도한 것을 본다. 이렇게 바꾸겠죠? 아니고 먼저입니다. 이런 거. 의제 취득 시기는 뭐 참고입니다. 이건 뭐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취득 시기가 너무 오래되면 그 증거 자료도 없어지고 너무 이렇게 뭐 물가 상승 감안했을 때 너무 이제 제대로 양도세를 감안할 수 없는 문제점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브라보콘의 가격이 얼마였냐고 저 15년 전, 20년 전에 브라보콘의 가격이 얼마였냐고 물어보면 수강생들이 중구난방인데 대충 뭐 150원 뭐 이 정도 했답니다. 한 20년 전 150원. 근데 한 지금 근데 150원 정도 했다는데 지금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뭐 대충 한 1,500원 정도 한답니다. 자, 막 어떤 수강생은 인상 쓰면서 막 아니야 우리 동네는 800원이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야 뭐 싸게 사기 나름이고 하여튼 대체적으로 1,500원 정도 한답니다. 그럼 물가가 얼마 뛰었어요? 한 10배 뛰었어요. 한 20년 정도 지금 시간 동안에. 그러면 여러분 물가가 한 10배 뛰었는데 여러분 그럼 보세요. 20년 전에 평당 10만 원 주고 산 땅을 갖다가 지금 뭐 판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취득 시기 너무 오래되면 입증도 곤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기마다 끊어져요. 취득 시기가. 19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이런 부동산 같은 것들은 19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것으로 봐서 그때부터 보유기간 계산하는 거예요. 1983년에 취득했던 79년에 취득했던 이렇게 한다는 건데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해서 취득 시기 자, 매매 등 일반적 거래의 경우를 여러분 특별히 주의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원칙 대금 청산일, 불분명하다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 등기 접수일이고요. 자, 계약사와는 상관없다는 거 이런 것들. 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 갖고 있다 팔 때 취득시는 언제다? 상속 개시. 증여받은 자산 갖고 있다 팔 때 양도일은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시 언제로 한다? 증여받은 날 이런 것들. 자, 좀 주의해서 보시고 수용은 3개가 나란히 나와서 등기 접수일, 수용 개시일, 잔금 청산일, 중 빠른 날 뭐 이런 것들. 저 유의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금도기, 운도기, 수도기, 도시개발법이나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건축한이 아니라 도시개발법이나 정비사업으로 취득하는 이 개발사업 등에 의해서 취득하는 이 환지받은 토지 취득시는 언제냐?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고 환지점으로 권리면적 증가하면서 된 토지는 이거 환지점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금도기, 운도기, 쇠도기, 나무꾼 얘기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양도 및 취득시까지 다 봤습니다. 비과세 마무리를 쳤고 그 다음에 양도 비과세에서 1세대 1주택의 특례, 그 다음에 또 2년 보유기간의 그 예외, 자 이런 것들을 받고 특례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봤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받고 다음 시간에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로 자 중요한 내용들을 또 이제 들어갑니다. 자, 어렵고 중요한 내용 들어가는데 하여튼 여러분 힘내시고 끝까지 여러분들 양도세 중요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양도세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고서 여러분들 전체를 한번 좀 빠르게 한번 또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양도세는 그러면 더 스토리의 줄거리를 잡는데 더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다음에 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